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제 절정 부분입니다. 동물원에서 나는요, 아버지와 노새가 어쩐지 좀 닮았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게 바로 이 소설의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아버지의 어떤 점이 노새랑 닮은 거죠? 자, 여러분들도 추측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다면 공부 엄청 열심히 한 건데.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절정 부분으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52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여기 밑에 절정 부분을 볼게요. 자, 아버지와 내가 동물원에 들어간 것은 아버지와 나는 어색한데요. 지금 동물원에 들어갔어요. 자, 동물원이라는 공간이 주는 의미 정말 중요하답니다. 동물원이란 공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미리 스포를 하자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노새와 닮은 아버지의 면모를 깨닫고 모습을 깨닫고 아버지의 존재를 내가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공간.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새롭게 인식을 하는 공간. 아버지가 이랬었구나 라고 이제 새롭게 인식을 하는 공간이 바로 동물원이라는 공간이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버지와 내가 동물원에 들어간 것은 거의 해가 질 무렵이었다. 자, 해가 질 무렵. 역시 선생님이 세모로 표시를 해놨죠. 역시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구나. 우리가 맨 처음에 이른 새벽 있었죠? 그리고 아까 점심때쯤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아버지와 내가 이제 해가 질 무렵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하루 종일 가면서 이제 점점 해가 지고 있는, 어두워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어떻게 해서 동물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나는 잘 기억해낼 수가 없다. 둘 중 아무도 동물원에 들어가자고 말한 사람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내가 이제 노새를 찾으러 다니다가 이제 그냥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옆에 동물원이 있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손을 잡고. 어째서 발길이 이곳은 바로 동물원이겠죠? 동물원으로 돌려졌는지 모른다. 정처 없이 걷다가 마침 닿은 것이 동물원이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어와서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나는 희한한 곳을 다 왔다 싶었다. 자, 왜 그러냐면 나는 그 전까지 동물원에 와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요, 지금까지 연탄 배달을 했어야만 했죠? 나는 그 동네에서 변두리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가난했기 때문에 연탄 배달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동물원에 가는 여유 따위 그런 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얘는요, 동물원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별로 많이. 그래서 근데 생각해봐, 내가 별로 가보지도 않은 곳이었어. 그런데다가 또 굉장히 어색하지, 아버지하고. 굉장히 가본 데도 없는데 어색한 아버지하고 손을 잡고 거기를 들어간다. 와우,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나는 희한한 곳에 다 왔다 싶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동물원에 그동안 내가 생계를 유지하느라 이제 돈 버느라 바빴기 때문에 동물원에 거의 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희한한 곳에 왔구나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내 경우에 동물원에 와본 것은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없었으니까, 그것도 어린이날 무료 공개한다는 바람에 동네 조물애기들과, 조물애기는 뭐예요? 어린애들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에요. 동네 꼬마들하고 그냥 무료로 공개한다고 해서 그날 한 번 와본 것 뿐이죠. 또 그때는 사람들에 치여서 사람이 엄청 많았구나. 그때는 사람들에 치여서 제대로 구경도 못했는데, 지금 나는 구경꾼도 별로 없는 동물원을, 진짜 동물원에 와본 적이 없는데 이곳에 어색한 이곳에 왔는데 또 누구랑 오냐? 친한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어색한 아버지와 함께 오다더니 참 가다가는 별일도 있는구나 라고 했다. 자, 아버지와 함께 동물원에 온 것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내가 잘 와보지도 않은 곳, 그리고 어색한 사람이랑 손을 잡고 아하이, 그죠? 남들 눈에는 한가하게 동물원 구경을 온 다정한 부자로 비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냥 쉬는 날 동물원에 왔구나, 이 정도로만 보였을 거예요, 겉모습은. 뭐 노새를 찾으려고 지쳤는데 여기로 왔다, 이런 생각 아무도 안 하겠죠. 자, 동물원 안은 조용하고 을씨년스러웠다. 자, 을씨년스러웠다라는 말은 해석은요, 이렇게 써있어요. 보기에 날씨나 분위기 따위가 몹시 스산하고 쓸쓸한 데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그거 이미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공포영화 같은 거 보시면 무서운 이제 마지막에 괴물이 있는 막 그런 집에 있어요. 이런 그 귀신이 나오는 집. 그 앞에 이제 주인공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뭐가 불죠? 바람이 슈 불죠. 그러면서 갑자기 어때요? 밑에 이제 낙엽이 나뒹굴죠. 낙엽이 나뒹굴어. 이런 분위기. 이게 바로 을씨년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어두침침한데 바람이 씩 불면서 낙엽이 떠르르르 굴러가면서 내가
이러고 있는 그 분위기, 그게 바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동물원이 지금 어때요? 사람도 별로 없고 굉장히 쓸쓸하고 뭐 이런 분위기구나, 조용하구나, 아무도 없어요. 그죠? 북적북적한 분위기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동물들도요, 어때냐? 동물들도 얼굴이 썩어 있어요. 어때냐? 동물들은요, 제 집에 처박혀. 자, 여기까지가 이제 52페이지에 우리 이제 절정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53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이제 54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동물들은 어떻게 하고 있든지 다 제 집에 처박혀 있거나 동물들도 지금 표정이 썩어 있네요. 그렇죠? 가느다란 석양이 비치는 곳에 웅크리고 있거나 하였다.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에요? 웅크리고 있는 거죠. 막상 들어온 아버지는 그런 동물들을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다. 이제 뭐 아버지는 정신이 사실은 노새를 찾는 거에 팔려있기 때문에 동물들에 뭐 그렇게 눈이 가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자, 동물들의 우리를 보다가 하늘을 보다가 할 뿐 눈에 초점이 없었다. 여러분들인데 눈에 초점이 없었다. 이거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에요? 눈에 초점이 없는 여러분 모습. 자, 칠면조도 사자도 호랑이도 원숭이도 사슴도 그런 눈으로 건성건성 보고 지나갈 뿐이었다. 별로 아버지가 이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노새를 찾는 데 마음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동물에게 그닥 눈이 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노새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던 아버지가 잠시 발을 멈춘 것은 얼룩말이 있는 우리 앞이었다. 오호! 아버지가요. 다른 동물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동물에게 관심을 보였죠? 바로 얼룩말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자, 얼룩말이 있는 곳에서 얼룩말? 하고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룩말은 두 마리였다. 아버지는 그러나 그 앞에서도 멍하니 서 있기만 했지. 이렇다 할 감정 표시를 하진 않았다. 자, 이거 왜 봤을까? 얼룩말 왜 봤을까? 얼룩말 뭐랑 비슷하게 생겼니? 바로 노새랑 비슷하게 생겼죠?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고 있었던 그 노새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자, 그래서 그 우리 안에 갇혀있는 이제 얼룩말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인 것 같아서 연민을 느꼈다라고 하지만 이제 노새랑 너무 닮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게 된 거예요. 다른 동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나는 그런 아버지를 한번 쳐다보고 아버지가 이제 얼룩말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보고 얼룩말을 또 한번 보고 이렇게 했었다. 얼룩말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죠? 노새랑 닮았죠? 그래서 역시 노새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로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얼룩말이. 자, 그래서 나는 얼룩말 봤다가 아버지 봤다가 얼룩말 봤다가 아버지 봤다가 그러다가 얼룩말은 노새랑 닮았는데 노새랑 아버지 보다 아하! 이렇게 깨달은 거야. 놀랬죠? 뭐였을까? 첫 번째 뭘 깨달았다고? 처음에는 아버지의 얼굴이 노새랑 닮았잖아. 첫 번째예요. 아버지가 약간 노새상인가요? 내가 노새가 될 상인가? 자, 그러다가 아버지의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나 말이나 노새가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다. 아하, 아버지와 노새가 같구나. 또 얼굴이 닮아서 아버지가 노새상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꼭 그랬다. 자, 그리고 설명이 나와있죠. 길게 째진 감정이 없는 눈이며 노상 벌렁벌렁 많고, 이거 여러분 아니에요? 노상 벌렁벌렁 많고 하마 같은 입, 그리고 덜렁하니 큰 귀가 그랬다. 이게 외모가요, 아버지가 노새의 얼굴이랑 비슷하게 생겼네. 좀 그런데 아버지의 노새랑 닮은 거 좀 그런데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오래 말이나 노새를 다뤄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애당초 이제 일의 처음을 강조하면서 이르는 말에 시당초 처음부터 아버지가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이어서 그랬던 건지.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은 뭘까요? 노새는 우리 집에서 뭐랬지? 연탄 배달했죠? 연탄 배달은 뭐지? 우리 집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건데, 우리가 먹고 살던 건데,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노새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구나. 노새처럼 우리 집의 생계를 책임지던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새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고단한 삶, 우리 집에서 생계를 유지시켜줬던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였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노새 얼룩말을 보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얼룩말은 노새랑 똑같은데 노새하고 아버지 보다 보니까 아버지 노새 아하, 아버지가 얼굴이 노새상이었구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노새와 같은 역할을 하고 계셨구나. 우리 집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된 장소가 어디라고? 바로 동물원이라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동물원이라는 장소가 주는 의미를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짐승과 평생을 같이 해온 것일지는 알 수 없으나 막상 얼룩말 앞에 세워놓은 아버지는 영락없는 꼭 그렇게 들어맞는 아버지는 말의 형상이었다. 아버지 노새상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시면, 자, 나는 동물원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말이나 노새와 닮았다고 생각했다. 라는 내용까지겠네요. 여기까지가 내용이 바로 이제 절정 부분의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공간적인 배경의 기능 너무너무 중요하다. 바로 무엇이냐? 동물원. 동물원이라는 기능은, 동물원이라는 장소가 주는 기능은 무엇이었냐? 아버지의 얼굴이 노새와 닮았구나. 아버지가 노새상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공간이었고요. 두 번째,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노새와 함께 힘겹고 고단한 삶을 살아온 아버지의 존재를 깨달았다고.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노새의 역할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인해서 아버지가 노새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공간이 바로 동물원이 되는 거죠. 자, 이 절정까지 부분은요. 동물원에서 나는요. 아버지가 노새와 닮았다고 생각했다 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다 정리해놨죠. 노새를 닮은 아버지라는 것은 생김새가 비슷한 거고요. 노새의 역할을 하셨구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있었죠. 자, 말이나 노새와 같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힘든 노동을 하면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던 노새의 역할을 하던 것이 아버지였구나 라는 거였고요. 이 노새라는 건 결국 3년차하고 비교를 했을 때 뒤떨어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산업화나 도시화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되어서 뒤떨어진 존재, 그 존재인 노새, 그 노새랑 아버지가 어쩐지 닮아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절정 부분이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와, 여러분!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노새 두 마리 결말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 순경이 왔다 갔다는 말을 듣고 나는 아버지가 노새처럼 느껴진다 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명대사 있죠? 내가 이제부터 노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지? 자, 그리고 아버지가 왜 노새처럼 느껴졌을까? 자, 이 소설의 제목이 바로 뭐였습니까? 노새 두 마리였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결말까지 열심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결말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결말 부분입니다. 자, 결말 부분이고요. 이제 페이지를 54페이지를 펼치시면 돼요. 동물을 나왔을 때 이미 거리는 밤이었다. 밤새 뭐 써있죠. 밤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표현. 지금까지 이른 새벽이었고요. 점심때쯤이었고요. 자, 그리고 해가 질 무렵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밤이 되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번에는 집 쪽으로 걸었다. 이번에는 이제 밤이 되어서 집으로 가네요. 그럴 수밖에 우리는 더 갈 데가 없었던 것이었다. 그렇지. 노새를 찾아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왜냐면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 몰라요. 그죠? 우리 동네가 저마치 보였을 때 아버지는 바로 눈앞에 있는 대포집에서 발을 멈추었다. 자, 대포집이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대포술을 파는 집이에요. 그 대포술이라는 것은 큰 술잔으로 마시는 술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술잔 요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면 안 돼요. 그죠? 자, 이렇게 엄청 큰 것에다가 술이 가득 담겼고 와우 술이에요. 술. 여러분들은 가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대포같이 큰 술잔에다가 담겨있는 술. 이게 그런 거를 파는 술집을 우리가 대포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절정 부분에서 방금 했었던 뭐니까 바로 그 동물원이라는 공간이 주는 의미 있었죠? 이것도 똑같아요. 대포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 좀 하세요. 자, 미리 한번 스포를 해보자면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자, 노새를 잃어버린 상실감과 절망을 떨쳐내고 삶의 의지를 다지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곳에서는요. 내가 정말 좌절했죠. 너무 슬펐죠. 노새가 가버렸잖아요. 자, 그런데 자, 그 마음을 달래고요. 그래, 이제부터 난 다시 힘을 낼 거야. 소년 만화 주인공 같은데 난 다시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런 공간이 바로 대포집이라는 공간이랍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버지는 대포집에서 발을 멈췄다. 힐끗 나를 돌아보고 나서 다짜고짜 나를 술집으로 끌고 들어갔다. 아버지! 자, 이런 일도 전에는 없던 일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런 거지. 뭐 노새를 잃어버렸죠? 노새가 없어졌는데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겠니? 아들이겠죠. 같은 일을 겪은. 그러니까 아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같이 간 거지 뭐.
자, 술집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왁왁 떠들어대고 있었다. 사람들 엄청 많았네. 돼지고기를 굽는 냄새. 와우, 선생님 배고파 죽겠네요. 자, 그 다음에 찌개 냄새. 으흐. 자, 그리고 김치 냄새. 와하. 이게 집안에 가득했다. 사람들의 우리를 의아스러운 눈초리로 의아스럽다라는 것은요, 좀 이상하다, 의심스럽다. 생각을 해봐. 너네 아버지가 지금요, 성인이 지금 누굴 데리고 가니? 티네이저. 지금 칩대를 데리고 어디 갔으니까? 술집을 간 거 아닙니까? 와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상하게 쳐다봤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내 시선을 거두고 이제 보다 보니까 뭐 아버지가 아들인가 보다, 아빠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시선을 거두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들의 이야기로 다시 들어갔다. 역시 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자, 이제 나는 들어가자마자 그 냄새들을 힘껏 마셨다. 지금 나는 어때요? 점심도 못 먹고 노새를 찾으러 다녔죠. 근데 노새도 못 찾고 배고파 죽겠네. 자,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어때? 돼지고기를 굽는 냄새, 와우! 찌개 냄새, 와우! 그리고 김치 냄새, 와우! 그러니까 어때? 애가 너무 배가 고프겠죠? 자, 그래서 시장길을 달리기 위해서 냄새들을 이렇게 빨아들여서 지금 이게 배고픔을 달래야겠다 하는 이제 행동이에요. 저 시장길을 달리기 위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어린애다운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쓰러질 것 같았다. 아버지는 소주 한 병과 안주를 시키더니 안주는 내 쪽으로 밀어주고, 안주는 너 먹어라 하고 밀어주시고, 술만 거푸 마셨다. 술만 거푸라는 것을 잇따라서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막 마시고 이렇게 먹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안주를 안 먹고 술만 마셨다라는 점에서 뭘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심정이 괴롭구나, 노새를 잃어버려서 마음이 너무 괴롭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아버지는 술이 약한 편이어서 저러다가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되었다. 아버지 그만 두세요. 몸에 해로워요. 그래서 아버지를 걱정하는 나의 마음이 드러나 있죠. 자, 이렇게 대답하면서도 아버지는 술자를 놓지 않았다. 왜냐? 아버지는 노새를 잃어서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술자를 놓지 않았네요. 자, 얼마나 지났을까? 안주를 계속 주워 먹었으므로 어느 정도 시장길을 면한 나는 비로소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이제 배가 어느 정도 찬 거야. 계속 안주를 주워 먹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여기서 결단을 내렸죠. 뭐라고 하냐?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가 되어야지 별 수가 있냐. 그놈이 도망쳤으니까 이제 내가 노새가 되는 거지. 하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했을 때 아버지가 노새라고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부터 동물이 되겠다는 건가요? 내가 이제부터 애니멀이 되겠다. 동물이 되겠다. 아싸. 이제 그 얘기인가요? 아니겠죠. 자, 우리 집에서요. 방금 연탄 배달을 하면서 우리 집에 생계를 이끌었던 게 누구였지? 바로 노새였죠. 자, 근데 그 노새가 어떻게 됐지? 가출해 버렸지. 아, 노새야. 도망가 버렸죠. 그러니까 어때? 우리 집에서 생계를 책임지던 역할을 하던 것이 사라지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노새가 돼서 노새의 역할, 노새가 했던 그 가장의 책임, 그리고 생계를 책임을 졌던 그 노새 역할을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동물이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부터 노새가 하던 그 노새 역할을 내가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귤색으로 된 부분을 보시면 이것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고, 내용을 해석을 해보자면 노새가 없어졌으니까 노새가 하던 그 역할, 가장으로서의 역할, 생계를 책임지는 그 역할을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대사,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라는 것에서 나타나 있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결말 부분에서 54페이지의 내용이었네요. 자, 그래서 공간적인 배경의 기능을 함께 보시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있었지? 대포제배라는 거 뭐라고 했죠? 아버지가 노새를 잃은 상실감을 털어내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내가 노새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삶의 의지를 다지는 공간.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그 의지를 다졌던 공간이 바로 대포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말에 담긴 의미를 보시면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라고 했던 거는, 자, 잃어버린 노새 대신에 내가 노새가 했던 우리 집의 생계를 책임지던 그 역할을 내가 하겠다 라는 거구나.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버지가 굉장히 힘겨운 상황이지만 내가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야 말겠다 라는 게 바로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라는 대사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54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결말에 55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기분 좋게 취한 듯한 아버지는 놀라는 나를 보고 힝 한번 웃었다. 자, 이거는 이제 앞에 내가 노새다라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걸 봤을 때 이제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한 거죠. 아버지가 노새가 됐으니까 웃는 것도 어때? 히힝 이렇게 말처럼 노새처럼 웃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나는 어쩐지 그런 아버지가 무섭지만 않았다. 그러면 형들이랑 얘는 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가족이? 아버지가 노새니까 형들이나 나는 그럼 노새 새끼인가? 막 이렇게. 어머니는 암노새인가? 그럼 아버지가 노새니까 할머니는 어미노새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를 따라서 나도 노새니까 히힝 하고 웃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얘가 드디어 정신 나간 건가요? 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노새가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을 했다 했지? 연탄 배달을 했다고 했죠? 연탄 배달했다는 것은 생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집을 먹고 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잖아, 노새가. 그러니까 노새가 우리 집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었다고요. 근데 아버지가 내가 노새다! 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모든 노새가 돼서 가족들이 노새가 돼서 노새 가족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힘을 모아서 합심해서 우리가 노새의 역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가족 노새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그 노새가 하던 그 노새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어른들은 이래서 술집에 오는 모양이었다. 나는 안주만 집어먹었는데도 술 취한 사람 마냥 턱없이 즐거웠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아버지가 이곳에서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나도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제 나라는 주인공의 성격을 알 수가 있죠. 나라는 주인공의 성격이 굉장히 성격이 긍정적이구나, 되게 순수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성격이 긍정적이구나라는 거. 왜요? 우리가 저번에 이제 얘가 연탄을 배달한다고 해서 야, 이 까마귀 새끼야! 막 이렇게 놀린다고 했잖아, 친구들이. 그럼 선생님 같으면 어떨까? 선생님 같으면 야, 이 까마귀 새끼야! 이렇게 하게 되면 선생님 같으면 잉 이럴 것 같은데 근데 얘는 어떤다 했지? 뭐 그래도 괜찮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대단하지 않으세요? 이 멘탈이 이거지. 지네 아버지는 뭐 별것인가? 어찌다 보면 당연한 거다. 막 이렇게 억울할 것도 없다. 막 그랬죠.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얘가 성격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노새 가족, 우리 가족이 힘을 모아서 노새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가족애가 좀 드러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네. 그래서 노새 가족은 우리 말고는 이 세상에 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힘을 모아서 노새 역할을 하겠다고 우리가 모두 다 합심해서 하는 그런 가족애가 빛나는 그 모습은 이 세상에 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자라난 노새 대신에 자신이 노새가 되어 살겠다는 아버지의 다짐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바로 무엇이지? 노새 가족이 되었다는 생각, 그러니까 가족이 전부 다 합심해서 노새 역할을 하겠다는 그 생각은 아버지와 내가 집에 당도했을 때, 도달했을 때 무참히 깨어지고 말았다.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진 건가요? 자, 우리를 본 어머니가 허둥지둥 달려나와서 매달렸다. 이걸 어쩌요? 글쎄, 경찰서에서 당신을 오래요. 그놈의 노새가 사람을 다치고 물건을 박살냈대요. 이걸 어쩌지? 아니, 그럼 노새는 찾았대? 찾았거나 그러면 괜찮게요. 노새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만 다치고 하니까 누구네 노새가 그랬는지 수소문 끝에, 수소문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에 떠도는 여러 가지 소문들을 살펴서 여러분이 이렇게 누가 노새 주인이지? 막 이렇게 막 찾아보는 그런 소문 끝에, 이렇게 찾아보는 끝에 우리 집으로 순경이 찾아왔지 뭐유. 그렇구나. 노새가 달아나면서 사람들을 막 치고 하면서 다치게 했던 모양이야. 그리고 이제 물건을 막 떨어뜨리고 했던 모양이지. 그러면 이제 피해가 많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그 피해 보상을 주인이 누구한테 하겠다는 거니? 바로 아버지에게 하겠다고 경찰이 찾아왔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걸 봤을 때 정말 야박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땠니? 한번 살아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지금 3년차가 지금 지나다니는 그런 산업화 도시화가 일어난 1970년대 상황이지만 내가 지금 돈이 안 되지만 그래서 살아보겠다고 노새를 가지고 연탄을 꾸역꾸역 배달을 했어. 근데 배달하는 길이 좋았냐? 또 그것도 아니었지. 또 가파른 길이었어. 너무 배달하기 힘들어.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열심히 올라다녔는데 그중에 또 뭐 어때? 노새가 또 가버렸지. 가출해버렸어. 노새도 없어. 배달도 지금 못해. 먹고 살기가 팍팍해.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좀 봐줘야겠죠. 이런 사람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야 된다고. 그렇죠? 자, 그런데 경찰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을 집어넣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굉장히 야박하고 냉정한 사회 현실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 내용에서 알 수가 있죠. 자,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해놨어요. 파란색으로 넣은 부분을 보시면
자, 오늘 낮에 지서에서 온 사람이, 지서라는 것은 이제 경찰서 같은 거, 뭐 본사에서 관련 나와서 그 관할 아래에 있는 서 지역에 일을 맡아 하는 관서, 그러니까 경찰서 같은 뭐 그런 데서 나온 사람이 우리 노새가 튀는 바람에, 의수 노새가 도망가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 도로 무슨 법이나 하는 법으로, 그래서 이제 도로 무슨 법, 막 뭐 그런 법이 있어서 그런 법으로 아버지를 잡아놓겠다고 이리고 갔다는 것이었다. 그렇죠. 아버지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아버지를 살아보겠다고 기껏 열심히 살겠다라고 대포집에서 다짐을 했는데, 그런 아버지를 뭐 지금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야박하고 냉정한 사회 현실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결말 부분에서 55페이지까지의 내용이고요. 이제 뒤에 이제 56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결말에서 56페이지를 보시면, 자, 아버지는 술이 확 깨는 듯 그 자리에 서지 한동안 눈만 뒤룩뒤룩 굴리고 서 있더니, 아버지는 이제 깜놀한 거지. 내가 기껏 의지를 다지고 내가 열심히 살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때요? 와가지고 경찰서에서 잡아간다고 하잖아. 완전 좌절. 되는 일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겠지? 그래서 눈만 뒤룩뒤룩 굴린다는 것은, 뒤룩뒤룩이란 것은 크고 둥그런 눈알이 힘있게 움직이는 모습. 그러니까 눈을 막 이렇게 돌리면서, 눈을 막 돌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서 있더니 힝 하고 코를 풀었다. 아버지 이제 진짜 좌절해 버린 거야. 의지를 기껏 다지고 왔는데, 그렇죠?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시적시적은 그냥 느릿느릿 천천히 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기분이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도 시험을 망쳤어요. 망쳐서 기껏 그래 내가 그래도 열심히 다시 한번 해볼 거야 하고 기껏 의지를 다지고 딱 집에 왔는데 동생이 예! 막 이렇게 하고 막 뒤엎고 엎고 막 뛰어다니고 던지고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 기껏 의지를 다지고 왔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하고 화나죠? 이제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완전 뭐 포기해버렸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 하고 뒤를 따랐으나 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고 어두운 골목길을 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노새가 입힌 피해 때문에 순경이 집을 다녀갔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린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걸 봤을 때 노새, 첫 번째 우리 집에 진짜 노새 있었죠? 동물 노새? 히힝 노새. 그 노새도 너무 힘들었죠. 연탄을 배달하는 거, 가파른 길을 올라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잘 못하면 채찍질을 당해야 됐다는 거. 너무 힘드니까 그 노새 어떻게 되니? 가출해버렸지.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우리 집에 이제 두 번째 노새 있었죠. 아버지가 기껏 내가 노새 역할을 하겠다. 내가 노새다 하고 두 번째 노새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던 아버지도 자 기껏 잘 살아봐야지 하고 의지를 다지고 왔으나 경찰이 와가지고 잡아가겠다 하는 마지막 경고에 너무 좌절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노새마저 가출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작가가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거는 1970년대 산업화나 도시화가 아주 급속하게 발달돼서 살기 좋게 됐지만은 그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아주 심하게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그런 빈부격차가 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죠. 그러면서 나는 어느 쪽에 속했었어? 나는 변두리였고요. 나는 가난한 집 쪽에 속하는 아이였죠. 그런 아이 입장에서,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가출을 하지 않고서는 결국에 안 되는 거잖아. 이 사회 현실이. 그래서 얼마나 적응하기가 힘들었는지 둘 다 가출을 해버리고 말았잖아. 이제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그 순간 또 한 마리의 노새, 이제 아시겠죠? 노새의 역할을 하려던 사람, 바로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죠. 또 한 마리 노새가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무엇인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가 뒤에 와서 급습한 건가요? 팍! 이렇게. 아니죠. 내가 무엇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야. 내가 이 두 마리의 노새가 다 가출을 해버린 걸 보고 내가 느꼈다는 거야. 자, 무엇을 느꼈냐? 산업화가 되어가는 사회, 1970년대 사회에서 그 중에서도 빈민층에 속하는 도시 빈민들이 적응하면서 기껏 살아보려고 해도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두 마리 노새 다 도망치고 말았잖아요. 가출을 하고 말았잖아요. 자, 그래서 굉장히 힘들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같은 노새는, 그러니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 3년차 같은 거 끌 수 없는, 자동차 같은 거 끌 수 없는 우리 같은 노새는, 그러니까 아버지랑 노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결국에 어때요? 어차피 자 선생님이 여기에 이제 노란색으로 네모하고 동그라미를 서로 대조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죠. 네모는 무엇일까요? 서로 발달된 산업화 되어가는 사회를 의미하는 것들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가 붕붕거리고 헬리콥터 앵앵거리고 자동차 빵빵거리고 자전거가 쌩쌩거리는
생생거리는 그래서 비행기, 헬리콥터, 자동차, 자전거는 모두 발달된 산업화된 이런 사회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쌩쌩거리는 이런 대처에서 쌩쌩거리는 도시에서는 발붙이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남편이 택시 운전사인 칠수 어머니가 하던 말 결국 뭐였죠? 아유 최소한 자동차는 굴려야지. 지금이 어릴 때인데 노세를 부려 라고 했던 말. 그러니까 자동차 역시 얘기했죠. 자동차 역시 뭐겠니? 발달돼 있는 산업화에서 발달돼 있는 거겠지.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됐죠. 돈이 없어서 우리는 그런 거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노세를 부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발달돼 있는 산업화된 문명을 나타내겠고 이거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겠죠. 노세는. 그래서 이 네모하고 세모가 대조되게 표현이 된 거예요. 잘 찾아보시면 좋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노세라는 것은 당시의 현실에 맞지 않은 굉장히 구시대적인 삶의 수단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 아버지라는 것은 결국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왔으며 시대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였구나, 노세 같은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이었고 나는 금방 아버지를 쫓았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잠깐 동안이었고 아버지를 빨리 쫓아서 갔죠. 또 한 마리 노세, 또 가출하고야 말았잖아요. 그래서 또 한 마리 노세 누구라고요? 가출하고 말았다고요? 시대에 적응하지 못했다고요? 바로 노세의 역할을 하겠다는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구나. 또 한 마리 노세가. 또 한 마리 노세 또 가출했잖아. 그래서 찾아서 나는 캄캄한 골목길을 마구 뛰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바로 결말 부분이고요. 여기까지가 바로 나는 집을 나가는 아버지가 노새처럼 느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를 다 해놨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대조적인 소재와 그 의미를 보시면 비행기, 그리고 헬리콥터, 자동차, 자전거는 다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변화를 나타내고 노세는 그중에서 어때? 사회 변화, 이런 사회 변화에 산업화, 도시화라는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 그래서 두 개는 서로 대조적인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찾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결말 부분은요. 자, 순경이 왔다 갔다 하는 말을 듣고 집을 나가버리는 노새. 그렇지? 또 한 마리의 노새. 또 가출했어. 가출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사를 한번 남겼죠. 아버지가 처음에 대포집에서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라고 말했던 거 뭐였죠? 가족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는 노새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의지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드러나 있는 표현. 자, 그리고 노새를 잃어버린 상실감을 떨치고 삶의 의지를 다졌던 공간 어디였죠? 바로 우리가 그 공간은 대포집. 여러분들은 절대로 가시면 안 되는 자, 대포집이라는 공간에서 의지를 다지게 되었었죠. 그리고 또 다른 노새, 아버지를 의미한다. 왜? 노새의 역할을 하는 거, 가장으로서 역할. 자, 그럼 노새와 비슷한 점이 뭐였을까? 노새처럼 항상 시커먼 연탄대를 묻히고 다니시면서 항상 연탄 배달을 하면서 노동을 했었던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힘겹게 연탄 배달했다. 노새의 역할을 했던 아버지. 자, 그리고 아버지는 결국에 도시화나 산업화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었던 존재하고 비슷했다. 산업화 도시화된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다라는 뭐 그 대사는 나와 있었죠. 칠수 어머니가 최소한 자동차를 굴려야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노새를 부려 하는 대사에서 자동차와 대비했을 때 우리 노새는요. 도시화나 산업화에 적응하지 못했죠. 그리고 아버지 역시 3년차 끌 수가 없었죠. 그래서 도시화나 산업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된 존재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공간적인 배경을 보시면 여기서 동물원이라는 공간은 무엇이라고 했지? 노새와 닮은 아버지를 발견하고 노새와 함께 살아온 아버지의 존재를 깨닫는 공간이었죠. 아버지가 노새랑 닮았잖아. 노새의 상이었구나. 두 번째,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노새의 역할을 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는 공간. 대포집은 뭐였지? 노새를 잃어버린 상실감, 절망감을 떨쳐내고 아버지가 그래 내가 노새가 되겠다 하는 삶의 의지를 다지는 공간. 자, 그리고 소재의 의미를 보시면 노새라는 것은 비행기, 헬리콥터, 자동차, 자전거와 다르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얘네들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변화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제목인 노새 두 마리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노새 두 마리에서 첫 번째는 무슨 노새? 히힝 했던 진짜 노새 하고 우리 집에서 노새의 역할을 하겠다는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이 노새와 아버지 닮은 점이 있었죠.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노새였고요. 노새 그리고 또 다른 노새 아버지. 그래서 노새가 몇 마리? 두 마리였구나. 제목의 의미까지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핵심 정의를 해보시면은요. 자, 갈래는 현대소설, 짧으니까 단편소설, 사실적이죠? 그리고 상징적으로도 나타냈고, 노새라는 게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자, 그리고 배경이라는 건 1970년대, 그리고 겨울이었죠? 추웠고, 뭐, 살얼음이 있고, 뭐 이랬었잖아. 자, 공간적인 배경은 서울의 변두리 동네,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었죠? 나는 그 동네에서. 그리고 나라는 어린아이의 시선을 가지고 소설을 전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노새라는 소재를 통해서 또 대도시에 적응하지 못한 아버지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서 아버지를 노새에 빗대서 표현했죠. 자, 주제를 보시면 급변하는 시대 상황, 즉 1970년대에 급속한 산업화가 일어났던 상황에 적응하지 못했던 특히 구동대 사람들, 그 도시 빈민의 고단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용을 정리 다 해보자면, 자, 발단에서는 새 동네가 생기고 그 동네와 새 동네의 사람들은 서로 어울리지 않았다. 전개 부분에서는 연탄 배달마차가 언덕에서 넘어지면서 노새가 달아났구나. 위기 부분에서는 노새가 소동을 벌이다 달아난 꿈을 꾼 나는 아버지와 노새를 찾으러 다녔다. 절정 부분에서는 나와 아버지가 어쩐지 노새와 닮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자신을 노새라고 했다는 거. 결말 부분에서는 순경이 왔다 갔다 하는 말을 듣고 나가는 아버지가 어쩐지 노새처럼 느껴지게 되었다까지가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엄청 수고하셨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뒤에 이제 학습활동 부분에 선생님이 해설 풀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 훈민가 내용 해설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